투자는 항상 여러분들 리스크를 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는 거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바로 리스크를 안는 거니까 그 위험 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 시장의 잔인함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돈을 잃었습니다. 한 160만 명 정도가 돈을 잃었었죠. 이게 이제 특히 선물 거래를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고 이런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내리면서 본인의 정거금이 그냥 강제 청산 리퀴데이션 돼가 돈을 전부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죠. 피가 철철 흐르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로 베팅을 해서 롱 포지션을 취했는데 가격이 여러분들 일정 이하로 내려버렸으니까 일정 이하로 내리면 자동적으로 뭐죠? 그냥 거래가 청산돼 버리는 거죠. 돈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날려버린 겁니다. 어제 다뤘던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물인 젊은이 32세가 이제 숨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이번 청산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격 폭락하고 그다음에 청산 과정에 428억을 날린 것 같아요. 이 젊은 분인데 우크라이나의 이름 암호화폐 거물입니다. 이름은 콘스탄틴 갈리치 32세네요. 토요일 날 키우의 오블론스키 지역에서 머리에 이렇게 발견됐다. 돈을 많이 잃은 겁니다. 엄청나게 잃었네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 폭락으로 인해 그냥 스팟 거래를 했으면 돈을 안 잃었을 건데 선물 거래를 한 겁니다. 428억이 그냥 바로 날아간 겁니다. 428억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비트코인이 한 10% 떨어졌고 이더리움이 20%, 솔라나가 8%, 리플이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주요 암호화폐 하락률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발표 직후에 1시간 내외 60억 달러 9조 정도의 롱 포지션 가격이 올라갈 것이 이런 베팅했던 사람들의 거래가 전부 다 청산 강제 청산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잃어버린 거죠. 9조 원을. 롱 포지션 그리고 뭐 1310억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90억 정도가 이번에 청산된 것 같습니다. 190억에 한 100만 이상 정도가 간전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청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195억 불. 지금까지 최대치는 22억 불입니다. 2025년 2월 3일. 가장 역사상 큰 그게 발생한 겁니다. 역사상. 그리고 손해를 본 사람이 170만 명입니다. 170만 명. 이런 거래를 해서 안 되죠. 뭐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그렇고 그러나 교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중요한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에 170만 정도 over 1.7 million 트레이드라는 것은 170만 정도는 우리 표현으로 쓰면 꾼일 겁니다. 꾼. 전문가일 겁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숏 여러분들 내려갈 거로 이제 베팅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겁난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금요일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를 겪었고 170만 명 이상의 트레이더가 휩쓸려서 전부 돈을 잃었다는 거죠.
이것은 종전 기록의 9배에 달하는 수치고 24시간 만에 19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큰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청산 이런 190억 불 발생한 겁니다. 190억 불.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롱 포지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부분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인 거죠.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자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 계약들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거래가 청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강제 청산, 리퀴데이션. 190억 가운데 167억 불이 강제 청산이 된 겁니다. 피해자가 17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가슴 떨리는 일인 겁니다. 선물이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지. 레버리지를 사용한 선물 거래의 롱 포지션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그냥 거래가 강제 그냥 리퀴데이션 그냥 매물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좌의 최소한의 정거금 비율을 요구하는데 그게 메인테넌스 마진 유지 점검물입니다. 이 유지 점검물을 거래소가 확보해야 되니까 그냥 거래를 청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거나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포지션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강제 청산이 돼버립니다. 콘스탄틴 갈리치가 이번에 3천만 달러 428억의 손실은 이번에 아마도 스팟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갈리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100번 잘하다 이러면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 롱 포지션을 대규모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과 달리 시장이 급락하자 그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담보금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3천만 달러. 급격한 하락장애를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롱 포지션은 가장 취약하고 강제 청산을 통해서 순식간에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2억 불 청산된 모양입니다. 2억 불. 1시간 전에 지난 4시간 동안 2억 불을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제도 2억 불. 오늘 방송 드시는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너무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지금까지 암호화폐 역사상 9배 이상 정도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170만 명이 여러분 진짜 거리로 나앉아야 될 그런 행동이 된 겁니다. 피말리는 베팅입니다. 역사적 청산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뤘기 때문에 역사적인 암호화폐 청산이 190억 불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숏 가격이 내려갈 것에 의한 베팅한 두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억 6천만 불을 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교적 좀 이런 선물 거래, 암호화폐 선물 거래, 여러분들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역대 선물 거래에서 강제 청산된 규모하고 이번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론이 시장에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가격이 오를 거를 베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규모 보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9배입니다. 9배.
9배.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S&P 500은 그래도 여러분들 한 4% 떨어졌으니까 선방한 겁니다. 이번에 이런 숏 포지션 해가지고 1억 6천만 불을 번 사람들은 오후 4시에 8천만 불을 정거금으로 입금했고 3시 19분에 3천만 불을 입금했고 4시 49분에 파이널 베팅을 했고 6시 34분에 돈 챙겨가 나가버렸네. 여기 보시죠. 기사를 여러분들 너무나 기사가 짧기 때문에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예고 없이 발표한 대중국 100% 관세 부과 조치는 암호화폐 매도세를 촉발시켰고 190억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뉴스가 터지기 몇 분 전에 시장에 숏 포지션, 하락 베팅을 했던 두 개의 계좌는 1억 6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2% 하락해서 강제 청산을 촉박했고 이것은 다시 추가적인 매도를 유발해서 가격을 더 낮추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80%에 달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글래스는 많은 플랫폼이 청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매도세의 규모가 실제보다도 적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게 되은 게 역사적인 여름 최고치보다 9배 정도 더 사람들이 돈을 날린 겁니다. 암호화폐가 이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급격한 하락세가 수개월간의 암호화폐 랠리를 부추겼던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랠리는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으로 여기지는 행정부가 당선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 급락 상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지정학적 상황과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있는지 해당 자산에 큰 지분을 가진 행정부 구성원들의 정책 개정에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의 아들이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 암호화폐도 금요일에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매도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암호화폐 선물 가격에 레버리지를 베팅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하이퍼 리퀴디티 두 계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하락에 대규모 베팅을 했고 금요일 당일 끝날 무렵 1억 6천만 불을 벌고 떠났습니다. 이 거래들의 시점은 내부 정보에 미리 통보받을 수 있다는 소셜미디어상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이 같은 베팅은 중국이 히트료 광물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대응을 촉발한 조치였습니다. 160만 명이 피해를 본 겁니다. 160만 명이 190억을 날린 겁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로 날아간 겁니다. 이 선물 거래하고 옵션 거래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선물 거래는 정거금을 집어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사거나 팔아야 되는 거죠. 선물 거래가. 이번은 전부 다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선물 거래에서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고 청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거래 유사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베팅한 투자자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때 한번 기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뭐 이제 이렇게 한번 타격을 받게 되면은 재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 블룸버그의 엘릭 발추너스가 이름 올린 글을 보면은 한 분이 그 사람들한테 좀 조롱을 합니다.
어제 레버리지로 수백만 달러를 잃었지만 여전히 200만 달러 이상이 남아있다면 여기 당신에게 제가 해줄 조언이 있습니다. 그 돈을 카지노에서 빼내서 세금 내고 재산세가 낮은 집을 사고 나머지는 지루한 배당주에 넣고 당신만의 고독의 요새를 즐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에릭 발추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많은 매수 후 보유 바이 앤 홀드 전략의 뱅가드 투자자들이 이번 금요일에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업계 최고 전문가들도 160만 명이나 190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연 판례 10%에 불과하지만 복리 효과가 좋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뱅가드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에릭 발추나스는 암호화폐의 극단적인 변동성 대신에 연 8의 10%의 안정적인 복리 수익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그런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에릭 발추너스가 저는 수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선물 거래소 엄청난 돈을 버는 영하 빅쇼트가 고점 예측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것은 멋있어 보이지 않는 바이앤홀더 매수 보유 낙관난도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빅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런 레버리지 상품 사지 말고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저비용 뱅가드 스타일의 ETF를 사가지고 낙관론을 가지고 꾸준히 매입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거를 나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더 빅롱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덱스 투자라는 겁니다. 인덱스. 딴 거 하지 말고 인덱스 투자하는 게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기에 이제 이 발추너스 기자가 쓴 최근 책입니다. 보글 이펙트. 보글 이펙트. 그 책에 이제 일부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가장 투자의 이름 중심에는 ETF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ETF 투자를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 ETF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들 굉장히 레버리지 투자를 즐겨하는 요로 개인 투자자들과 정반대에는 The Art of Doing Nothing 투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저비용 뱅가드 스타일의 ETF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이고 그들은 보글의 열렬한 추종자이고 그들은 학회 연구 결과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더 빅롱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선물 거래를 소개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짜 더 빅롱이 뭔가 최후로 승리하는 사람은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이 최후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전문가 가운데서도 비관론자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는 다시 떠오르고 미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하는 겁니다.
긍정론과 낙관론이 돈을 벌게 만들어지지 부정론은 돈을 못 만듭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여러분들 무슨 투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들 루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항상 세상은 좋아지고 미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할 것이고 이번 고비를 넘기면 항상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이유에서는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낙관론자가 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고 심지어 더 염려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이 틀렸을 때 뒤돌아가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약세장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어마어마하게 기회를 놓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걔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돈 못 법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발추너스 이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투자자들이 감수해서 잃어버린 수익의 기여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회의론자의 행동은 노력은 거의 들이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으면서 무료 홍보 효과를 얻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팔거나 거래해서 안 될 때 그렇게 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정론 비관론을 다른 사람 의견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그냥 해체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절대 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울한 사람 쪽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우울한 사람 쪽에. 인덱스 펀드나 ETF를 매수 보유하는 것이 불을 쌓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딱 치고 여러분 ETF 사서 이런 투자라는 겁니다. 당신 투자의 모든 이런 백본 당신 투자의 기초는 그냥 ETF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불을 쌓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빅롱 좋은 자들은 부정적인 견해와 걱정의 공세를 봐가고 무시하며 심지어 조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경기가 불황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가 여러분들 큰일 난다. 아무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그런 겁니다. 투자를 갬블러처럼 하지 말고 가드너처럼 하라는 겁니다. 가드너처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도박꾼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정원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추너스 기자의 보글 이펙트라는 것을 특별하게 시장이 좀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추너스 기자가 이런 발췌가 이렇게 소개했네요. 그죠? The Art of Doing Nothing. 투자 잡지 보거나 유튜브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글의 추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펀드를 산 다음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Buy and hold. 그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은 일시적으로 더 똑똑하게 들리지만 투자자들이 팔지 않아야 될 때 팔도록 유혹하고 잃어버린 수익의 기여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더 빅롱을 따르는 투자자들은 도박꾼이 아니고 정원사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합니까? 투자하는 거가.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이걸 맨날 정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골치 아프겠습니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떴습니다. 엔비디아가 무슨 중국의 금수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가 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식 안 보는 것도 좋습니다. Buy and hold. 산 다음에 그냥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 돈 많이 유입된 펀드들 올해 작년도에 1조 정도가 여러분 ETF 완전히 미국의 여러분 투자의 대세는 ETF 투자입니다. 여기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VOO, IVV 이게 다 여러분 뭐죠? SPLG 이게 전부가 다 S&P 500 추종하는
저비용 ETF고 그중에 가장 싼 게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SPLG지 않습니까? 0.02%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IBIT가 벌써 5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5위까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비관론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망하면 미국 정시가 망할 거니까 그럼 그때야 뭐 우리가 살겠습니까? 다 함께 죽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유입된 돈이 거의 1조 달러 정도 1조 달러. 여기 이제 1조 달러 가운데 유입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VO 뱅가드의 S&P 500 추종 펀드나 IVV를 많이 하네요. 그다음 미국채 금리 펀드도 사고 토탈 마켓 투자하는 것도 사고 그다음 여기 비트코인 ETF도 사고 이 순서입니다. 순서. 지금 다크호스 올라온 것이 SPLG입니다. 가장 싸게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SPLG니까 0.02%. 이 나스닥 QQQM 나스닥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여러분 신뢰할 만한 상품들입니다. 신뢰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뭐 딴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고 그냥 꾹 가는 겁니다. 10년 20년 그러면 재산이 푹푹 불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오늘 어떤 상품을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퍼센테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결정하면 되죠. 100원 가운데 SCHG를 몇 프로 살 건지 몇 프로 배당할 건지 FTC를 몇 프로 배당할 건지 QQQM보다는 FTC를 투자하는 게 낫죠. 그다음 SMHX를 몇 프로 투자할 건지 배분 비율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배분 비율만 자기가. 상품은 이러면 다 결정된 겁니다. 여기 SPLG보다는 SCHG를 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한 2% 정도 높으니까. 그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부자 되는 길이.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달러화 자산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해야 되고 4,300개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캔디데이트 가운데 선택하면 되고 SCHG의 몇 퍼센트 FTC의 몇 퍼센트 SMHX의 몇 퍼센트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돈 생길 때마다 다 불입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진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미국에 돈을 가장 많이 유입된 올해 들어가지고 유입된 순서가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름 다 미국 사람들이 발로 뛰는 투표한 겁니다. 1등 2등 4등 5등 6등 7등 이더리움도 많이 사네요. 12등 그다음 뱅가드 글로스 내한테 이런 투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SPLG 대신에 SCHG를 투자할 것이고 QQQM 대신에 FTC를 투자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VUG가 있네. 여기도 VUG가 있죠. VUG 15등이네.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수익률 자료가 나오잖아요. SMH 연평균 수익률 37.38% 37.38% 이런 돈이 불어나면 얼마나 돈이 빨리 불어나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복리로 컴파운드로 37.38% 정도 이런 돈이 여러분들 불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는 돈 넣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FTC 기술주 이런 섹터에 대한 투자 25.20% 매년 25.20%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SCHG 24%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택하시면은 그러면은 답이 다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뭘 주장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에. 당신 자산의 한 10% 정도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름들 방향을 크게 이름 정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공박사님 비트코인 왜 투자해야 됩니까? 뉴 에셋 클래스 새로운 자산군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게 수익성이 너무 좋다. 1년에 78.38%니까 그렇다고 올인하면 절대 안 되고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10% 정도까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SMH와 SOXQ 중 어디가 나을까요? 예. 수익성이 SMH가 훨씬 낮죠. 예. 그 대신 이제 XOXQ는 수수료가 좀 낮으니까 그래도 만일 내라면 SMH는 이제 명품이다. 명품 반도체 명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그동안 16년 동안 수익을 얼마나 냈냐. 연평균 86%를 낸 겁니다. 86%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타의 추종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시간을 내서 공병호 TV를 만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 돼야 되니까 비트코인의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도 돈을 조금 노출시키고 기술주에도 노출시키고 기술주에 노출시키면 굳이 나스닥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S&P 500 SCHG도 좀 노출시키고 10% 정도가 맥시멈으로 노출시키는 건 비트코인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수익성이 높습니까? 자산 성격이 다르니까 이 그래프가 여러분 바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성장 곡선입니다. 지수적 성장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뭐냐? 이건 산술적 성장하는 그런 자산들인 겁니다. 푸른색. 이게 구조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전부 다 위험 자산이라 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무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중요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오늘 한 번 정도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보고서를. 여러분 세상사가 다 만남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만남이란 것이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병호 TV 이름들 이렇게 자산 배분에 대한 강연을 듣는 것 자체가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들 공평한 게 아니니까 이 보고서가 올해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최신 보고서입니다. 6040의 종말 당신의 암호화폐 할당 비중이 왜 10%에 40%가 돼야 되는가 40%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수시대를 위한 혁명적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모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릭 엘더만이란 미국 최고의 재무 여러분들 컨설턴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파괴적 혁신이란 기술이 등장한 시대니까 당신 포트폴리오를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던 주식 60% 채권 40%를 가져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보고 쓴 겁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썸머리가 있고 장수혁명 파괴적 혁신혁명 인터넷 통화 트럼프 이펙트 수요 공급의 현실 왜 비트코인 투자가 여러분들 필수적인가 간단한 산수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자, 하여튼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페이퍼 보고 쓰는 거 보면 제가 혀를 내두릅니다. 진짜 글을 잘 써요. 미국 사람들은 보고서 진짜 이름 잘 씁니다. 내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허투루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차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러분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죠. 빠른 요약, 장수혁명, 파괴의 경제, 수명이 100년 다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명이 100년 가니까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파괴의 경제. 엄청난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디스럽션 이코노미, 디스럽션 테크놀로지, 트럼프 효과, 수급관계, 새로운 자산 배분 모델, 정신 나간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런 사람. 이 양반이 사기꾼처럼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고 야, 이 대단한 양반이구나. 릭 엘드만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 설계사를 설립했고 미국 전역에 140만 가구의 3천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고서를 딱 읽고 나서 야, 이 양반은 진짜 마음이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구나. 자기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만들 것인가를 위해가 보고서를 썼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고서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가, 필수인가, 선택인가. 퀵 썸머리 맨 앞에 딱 나오는 이름인데 요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금융 서비스 분야에 39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처음으로 올바른 암호화폐 배분 비율을 발표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됩니다. 중도 성향의 고객은 자기 포트폴리오의 25%를 투자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고객은 자기 포트폴리오의 40%를 암호화폐에 할당해야 됩니다. 암호화폐지만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건 더 이상 투기적인 포지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모든 다른 자산들의 성과를 압도하는 자산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성과 지표는 비트코인이 지난 16년 동안 낮은 리스크의 높은 수익을 만들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15년 연속 다른 모든 자산군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고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자산군을 제외할 논리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성과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이 없는 포트폴리오에 비해 더 낮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했고 그 밖에 여러분들 샤프 레이시오, 소르티노 레이시오, 표준 편차, 최대 낙폭 등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지표에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음을 입증합니다. 당신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수탁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주문 접수자입니까? 자기 회사 여러분들 컨설턴트들에게 고객 입장에 서가지고 고객들의 권하라는 겁니다. 고객들의 노후를 위해 가지고. 10%, 25%, 45%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수적 포트폴리오 10% 배정하는 겁니다. 중도적 포트폴리오
25%를 배분하는 겁니다. 공격적 40%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10% 배분했을 때 이 7% 수익률을 감안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여러분 전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완전 실패해 버리게 되면은 원금 140원이 25%를 여러분 배정하게 되면 105불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예상대로 100만 불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140불 가운데 10% 14불 정도를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이 236달러로 늘어나는 겁니다. 좀 공격적이 가지고 자기 자산의 140불 가운데 40%까지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만일 암호화폐가 실패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실패하게 되면 자기 자산이 140에서 83불로 쭉 쪼그라듭니다. 만일 성공하게 되면 524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룬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은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서는 10%나 25% 정도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아주 잘 쓴 보고서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는 대체돼야 됩니다. 이제 구식이 됐습니다. 고객들은 100년 살 겁니다. 은퇴 이후에 5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지금 기하급수적 기술들은 전체 산업을 파괴하는 동시에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비트코인이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 기하급수적 기술이란 겁니다. 기하급수적 기술. 기하급수적 기술이 이런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 엔비디아도 이런 기술이 아닌 겁니다. 산술적 성장하는 기술인 겁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인 겁니다. 자산군이. 암호화폐 여러분들 정책 환경은 아주 좋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책 불확실성 같은 게 거의 없어질 거란 이야기죠. 지난 15년간 성과 데이터는 암호화폐가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비중을 할당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올해. 문제는 당신이 이 정보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구식의 자산 배분 모델에 얽매여 있을 건지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더 이상 극단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객들이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장수를 맞이하는 동안 역사상 최고 성과를 낸 자산군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쓴 겁니다. 그냥 쓴 보고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정성을 쓴 글인 겁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여러분들 보고서가 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썼을까.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시면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 구하셔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줄 거 가면서
정보란 것이 결정적으로 방향을 선회시킬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을 변동성이라고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0%라도.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을 친 겁니다. 11만 불까지 내려갔으니까. 이런 거 보고 뭐죠. 별 동요 안 할 정도가 되면 이제 내공이 좀 있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1개월 동안 비트코인 변화입니다. 11만 불 지금 수준이죠. 이게 지난 5일 동안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언론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겁을 먹도록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비디오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 리브라는 업체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수탁 사업도 하고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뭐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 이런 이제 하도 변동성에 대해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그걸 만들었네요. 여기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는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 공급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가지고 혹은 수요가 좀 줄어가지고 가격 변동성을 낮춥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격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달걀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가격 증가폭을 순화시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격 증가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급을 줄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은 가격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뭐죠? 오르고 내린 것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70%를 갖고 있던 것을 기관들이 많이 수요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대개 한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이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상품과 달리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고 내리기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동성은 단기적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하루라도 빨리 이러면 좀 사야 될 이유가 뭔가 아니야.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품이 어디 있냐 이야기. 그게 핵심입니다.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고.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성숙에 따라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격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낸 그 비디오의 이런 핵심은 비트코인 변동성의 근본 원인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여러분들 조정할 수 없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면은 가격이 확 오르고 급락하면은 가격이 확 내리는 높은 변동성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변동성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개인으로부터 기관 투자자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동성은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필요 조건입니다. 왜 변동성이 심하냐?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적응을 못 해주는 겁니다. 가격 오르면 공급 늘고 가격 내리면 공급 내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변동성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비록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스트레스를 주지만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이야말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인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편되면 좀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공박사 이야기를 들을 걸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자산은 성수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산 다음에 파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점점 변동성이 낮아지고 10년 전보다 현저하게 여러분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0.0001개 그거를 시간을 일정한 한 달마다 뭐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에 30%씩 투자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10년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변동성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최종 결론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수익성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성. 비트코인을 5년 정기예금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딴 이야기 할 거 없고 2030년까지 딱 5년간 정기적금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냥 게임은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게임은. 그 다음은 이제 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건 없건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최종 결론이 여러분들 블랙록이 만든 IBRT 비트코인과 여러분 1:1 대응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여러분들 1년 성장률이 78.38%입니다. 78.38% 그러니까 비트코인 성장 곡선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가면 어떠냐? 86%입니다. 86%.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행운인 겁니다. 내가 볼 때. 시대를 잘 태어나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다 올라버릴 때가 아니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태어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자, 그러나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의 10%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 뭡니까? 이걸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90% 정도는 정통 실물 기반 ETF를 투자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ETF 여러분들 해보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 30, 30, 30, 10 정도 배치를 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30, 30, 30, 10.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뭐죠? 40, 20, 20, 10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그러면 훌륭한 자 여러분 변동성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여러분들 수익성이 70% 80% 1년에 연평균 수익성이 나오는 거죠. 발빠른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죠.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00억 불이 유입된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오늘 발표했네. 2시간 전에 13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일대 최고의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가 방금 CNBC에 출연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 1월 18일에 출시한 비트코인 ETF IBIT가 드디어 1000억 불이 유입됐습니다. 시장 가치는 한 1800억 불 정도 되고 1.8배가 된 거죠. 1000억 불. 13조 달러 규모의 블랙록 CEO가 CNBC 방송에서 그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ETF IBIT가
운용자산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억 달러가 유입된 겁니다. 회사에. 그리고 시장 가치는 1800억 불 정도가 된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아마 좀 더 이제 가면은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위력을 아직도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IBIT가 5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15등에서 이런들 며칠 만에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5등 정도 되어 있습니다. IBIT가 유입 규모에서. 지금 이런 불과 며칠 사이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이런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며칠 이런 조금 지나면 이런 1, 2, 3위에 올라갈 겁니다. VOO, IVV, VTI 그 다음에 여러분들 쌍백을 다루겠죠. 거의 뭐 5등까지 올라갔네요. S&P 500 추종하는 세계 대표 상품 다음에 미국제 펀드 다음에 여러분들 IBIT가 들어갔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죠. IBIT입니다. BIT가 아니고 IBIT. IBIT. 거래가 정지된 게 아니고 거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괜찮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면 되고 한국은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레리 핑크가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댓글에 이런 글 남길 때는 조금 찾아보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이러면 올리지 말고 IBIT가 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다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3조 달러 규모의 블랙록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투자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캐시 우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들 간 방송 안 보시기 바랍니다. 캐시 우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80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면 시가총액이 금매 한 5배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캐시 우드가 수정합니다. 그게 아니고 캐시 우드가 0.08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수학적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의 보고서에는 공식적인 가장 강세장인 경우에는 비트코인 한 개당 150만 달러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380달러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최적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380만 달러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샤프 비율을 제대로 제적하여 기술적인 관계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캐시 우드가 여러분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는 좀 보수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낼 때 설령 여러분들 200만 불을 넘는 가격이 형성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더 낮출 수밖에 없죠. 보고서니까 글로 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350만 달러는 현대 재무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샤프 비율을 최대한 적용하게 되면 개당 350만 달러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는 가장
예, 비트코인이 선전했을 때 5년 후에 개당 150만 원 달러가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가족들한테 얼마나 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퍼센테이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제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말해온 것은 평균 분할 매수 적립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주 잘 쓴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4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고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가장 저조했을 때 연평균 32% 2030년까지 5년이죠. 평균으로 여러분들 성장했을 때 연평균 53% 최대한 성장했을 때 연평균 72%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53% 이름 성장했을 때는 70만 불 개당 32% 이름 성장했을 때는 50만 불 여기 240만 불이네요. 이거는 좀 우휴. 여기 보시죠. 30만 불 71만 불 150만 불 정도로 본 겁니다.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난 천재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5천억 불을 자산을 갖고 있는 세계 1등 부자 일론 머스크가 방금 비트코인은 인쇄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발상인 거죠. 채굴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기료를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거기 때문에 전기료는 프린트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초한 화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법정 화폐는 그냥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fake energy. 에너지를 뭡니까?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강의하는데 뭐 이렇게 무슨 뭐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뭐 그런 건 나중에 하면 좋잖아요. 여기 마리틴님 박사님 강의와 무관한 대화는 자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아니냐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아는 거라도 여러분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정보를 수용할 때 귀로 듣는 게 있고 눈으로 보는 게 있지만 가슴으로 이러면 느껴야 되잖아. 가슴으로. 가슴으로 이러면 느끼게 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비트코인 is based on energy라는 이야기야. 에너지. 페이크. 조작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법정 화폐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일론 머스크는 천재야 천재.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아서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 주식을 왜 팔았냐. 비트코인을 사기에 테슬라 주식을 판 겁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검색에 나오기가 힘든 그런 사업가인 거죠.
이런 테슬라 주식을 왜 팔았냐. 그 금쪽 같은 주식을 일론 머스크를 버리고 이런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얼마나 내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 여러분들 검색에 나오기 힘든 사업가의 주식을 그걸 판 거에 왜 팔았냐.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업가는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이런 비트코인이 더 낫다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꼭 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니까 예. 에너지 기반의 화폐라고 본 겁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에너지 채굴 과정에 투입되는 실제 물리적 자원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 에너지 없이는 비트코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impossible to fake 위조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인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혁신가였던 헨리 포드가 103년 전에 한 겁니다. 금을 에너지 화폐로 바꿔라. 뉴욕타임스 같습니다. 포드가 금을 에너지 화폐로 바꿔라. Replace gold with energy currency. 비트코인 여러분 투자하시더라도 그냥 10% 정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잃어도 괜찮으니까 그 이상 많이 하지 마시고 많이 하면 또 나중에 뭐 손해를 보고 나면 너무나 억울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확 진짜 똑똑하네요. 에너지에 베이스 둔 화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볼리비아가 아마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아마 채택한 모양이죠. 볼리비아의 대통령 유력 후보가 방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이 보시죠. 고객이 원하는 당연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JP모간의 여러분들 회장이 비트코인을 워낙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판매하거나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티뱅크는 뭐까지 하는 겁니까. 커스터디 서비스. 예? 그러니까 수탁 업무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시티뱅크가. 웰스파고 시티뱅크 JP모간 다 이런 미국의 그 핵심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지 시티뱅크.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런 비트코인을 살 계획은 현행 법으로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사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바로 분기별 여러분들 성과에 그대로 반영돼서 발표가 되니까 사고 싶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가장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JP모간의 회장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투자가 보면 기회선점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처음 상장회 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죠. 몇천 배 이렇게 얻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뭐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게 다 기회의 선점이지 않습니까. 기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기회를 여러분들 사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방송이
뭐 투자를 하라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모든 세상의 여러분들 투자가 기회의 선점이잖아요. 기회의 선점. 구글 아이디를 누구든지 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선점한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선점한 거지 않습니까? 미리 보고.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아닌데 투자하기보다도 10년 전에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어마어마하게 좋았겠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이런 정보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천재들의 이야기를.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선한지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은 상대방 국가들이 코인당 5천만 달러에 다시 사야 될 것이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회사 개념을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사라.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따라 살 거다. 20만 불에 사면은 다른 사람들이 2천만 불 주고 살 거다. 그럼 누가 여러분 가장 많이 법니까? 미국이 먼저 벌고 다음에 2천만 불에 산 사람이 벌고 다음에 1억 불에 산 사람이 벌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신 나간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건국될 때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금을 가져온 모양이네요. 유럽에서 가져온 금이 미국 경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의 기회이고 현대의 디지털 골드러시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주장입니다. 미국이 디지털 금을 매입하고 결국 전 세계가 자국 통화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그 가격은 1,000만 불, 2천만 불, 5천만 불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부채를 흡수하고 무효화시켜 미국을 채권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선점하라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박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사이버 공간을 미국이 먼저 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네트워크로 채택하면 동맹국, 잠재적 적국 그리고 적국까지 광란 속으로 몰아넣어 네트워크의 수익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디지털 자본을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발행하는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럽의 모든 상품과 제조품을 위해 금을 거래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불황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골드 시대 사람들이 가져온 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디지털 골드러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금을 사러 가야 됩니다. 결국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그들의 모든 물건을 이것과 거래하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살 때 그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채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채권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빌 게이츠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마크 저거버가 이름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비전, 약간의 확신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 기술의 가능성을 일찍 눈길을 준 사람들이 대박을 친 겁니다. 선점을 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가능성을 먼저 본 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멕시코에 산 거지 않습니까? 약간의 비전, 약간의 확신, 약간의 통찰력 그리고 기술을 보는 안목 이건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아마 이 정도 이야기 들어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나는 이해가 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말을 저렇게 말끔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만 미친 사람이 아니고 또 미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오밍주의 상원의 의원인 루미스 이름 상원의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젊은 분들하고 이런 토론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고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놀라게 해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기가 아닌 비트코인을 두고 군비 경쟁을 벌린다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다음 군비 경쟁이 무기가 아닌 비트코인을 위한 것이라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고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놀라게 해서 그들도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기가 아닌 비트코인을 두고 군비 경쟁을 벌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것이라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아니고 먼저 움직인 사람이 돈을 벌겠죠. 더 많이. 당연히 여러분들 파월은 할 말이 없겠죠. 미 연준의 의장인 제로미 파월은 그는 비트코인과 골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멘트를 할 수가 없겠죠. 엘살바도르 이름 젊은 대통령은 우리는 매일 한 개씩 삽니다. 매일 국가 차원에서 한 개씩 사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이 좀 사면 참 좋을 건데. 자, 여러분 오늘 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구매를 강조하거나 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 새로운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한 분께서 아드님이 테슬라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좀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도 웃어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을 팔고 샀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훌륭한 사업가고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회사 가치를 상당 부분 상승시키기를 알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입니다. 지수적 성장을 하는 것이고 2의 2배 3의 2배 4의 2배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엑스포넨셜 포물설처럼. 그리고 세상에 많은 훌륭한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테슬라는 다 훌륭한 회사들이고 연평균 한 3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지만 그 회사들은 실물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산술적 성장 꼭 여러분들 기울기만 다르지 산술적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리스메틱 글로스 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테슬라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거죠. 정신이 나가서 이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중요한 여러분들 동기는 바로 이 커브에 하나 있는 거죠.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를 그리는 것이 자산의 구조적 특성이 비트코인은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훌륭한 기업들인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구조적으로 자산 성격이 산술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리스메틱. 그 차이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테슬라 주식을 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올해 유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펀드에 올해 유입된 표입니다. 여러분들 한 몇 주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IBIT가 15위권이었습니다. 지금 5위권으로 올랐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IBIT가 15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5위권 올랐습니다. 아마 4위권 정도 올라갈 겁니다. 어쩌면 1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산술적 성장 곡선과 지수적 성장 곡선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해 여러분들 뭐죠? S&P 500 ETF도 많이 사지만 어이구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생각해 여러분들 뭐 돈을 어디에 들이는 거 하니까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누가 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변동성 때문에 겁을 잔뜩 먹었는데 변동성 문제가 아니네. 결론이 결국 이렇네. 이걸 사람들이 깨우친 겁니다. 여기까지 아직 못 깨우쳤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깨우쳤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고. 이걸 보라고. 여러분이 보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민감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위가 15위에서 여러분들 한 몇 주 만에 5위까지 올라간 것을 이걸 누가 눈치채겠습니까? 계속 모니터링 하니까 눈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알아가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5등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 가치가 4조 5천억 불 정도 되는데 이렇게 유입되면 뭐죠? 지금 2조 7천억 불짜리가 3조 5천억 불 4조 5천억 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 방송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이런 비트코인 열렬하게 이런 방송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이 많이 싸졌죠. 미국 계신 분들은 IBIT를 살 수가 있는데 한국은 살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야겠죠. 직접. 자, 여러분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공병호 TV를 사칭해 가지고 그렇게 뭐 투자 컨설팅을 한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런 신고해 주시고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활동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제 투자와 관련된 그런 지식은 대부분 다 방송을 통해 대부분 다 나가니까 여러분들 방송만 잘 보시고 복습하시면은 큰 기회를 얻지 않겠냐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해 가지고 내린 결론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투자를 권유하거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투자 결정은 오직 다 본인이 여러분들 선택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런 복습도 해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